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재광TV입니다. 오늘의 정치 논평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한번 볼까요?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 입단 설화 당내에서도 도움이 안 된다면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본인의 아들이 이제 중학생 때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 미래를 막 결정해? 우리들의 미래가 훨씬 더 긴데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똑같이 1대1 표결을 하느냐? 투표권을 자기 나이로부터 여명까지, 그 다음에 엄마 나이로 여명까지로 해서 비례적으로 투표를 하게 해야 한다. 듣고 보니 굉장히 이 말이 합리적이었다. 이거는 명백한 말실수가 맞습니다. 아무리 이 워딩을 포장을 하려고 한들 노년층이 생에 남은 시간이 더 짧은데 왜 살 날이 많이 남은 청년층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표권을 동등하게 갖느냐. 누가 봐도 지금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냥 잘못을 했으면 빠르게 인정을 하는 게 맞는 거고, 이거는 우리 당이라고 해서 옹호를 해주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국민들의 신뢰를 잃는 겁니다. 이 혁신위원장께서 자꾸 이런 말실수를 하시면은 민주당에 도움이 안 되는 거는 맞아요. 지금까지 노인을 비하를 해서 역풍을 맞은 정치인들이 여럿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뭐 열린우리당의 당대표 시절 정동현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이게 대표적인데, 이런 발언들이 청년들의 정치 참여 동료와 아무 관련이 없어요. 기성세대를 폄하하면서까지 청년 정치를 독려를 해본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이며, 오히려 세대 간의 반목만 더 조성될 뿐이고 이 기성세대들의 거부감만 더 불러올 뿐입니다. 이거는 지금 청년 정치를 독려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자꾸 외부에서 이런 발언하지 마시고 민주당의 혁신에만 좀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 우선순위 판단을 못했다. 저는 이제 이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정말 이분 제가 정말 심하게 표현을 하면은 뉴스에서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지금도 김영환 도지사나 이범석 청주시장 같은 경우에 이 정말 가장 책임이 큰 두 사람이죠. 오송 참사에서. 그런데 선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도 이 시민들이 봤을 때 굉장히 어이가 없는 일인데, 오송 지하차도 참사 전날 집중호우 비상 3단계였는데 서울에서 건설업자와 만찬을 가졌다. 예, 이건 정말 이분이 이 정상적인 도정을 앞으로 계속 운영을 할 수 있을까? 그게 저는 심히 우려가 됩니다. 도청 출입 내역에는 도정 현안 외부 전문가 자문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에 대형 국책 사업을 위한 자리였다. 이렇게 지금 핑계를 대고 있는데, 설령 대형 국책 사업을 위한 자리였다고 하더라도 이 집중호우가 비상 3단계인데 그 전날 서울에 가서 건설업자랑 술 마시고 밥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도지사입니까? 그런 사람을 국민의힘에서 자꾸 내버려 두니까 더 문제인 거예요. 국민의힘은 정말 이제는 국민들 앞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지금 벌써 두 번째입니다.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어야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안 하게끔 할 겁니까? 대통령실 국민의힘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더 어이가 없네요. 이동관 공산당 기관지 발언. 이동관 후보자가 기자들을 만나서 공산당 기관지 같은 언론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민주당에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어요. 이동관 후보의 이제 언론관이 명확해졌다. 오직 윤석열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보도만 해야 하는 것이냐. 그것에서 벗어나면 공산당 기관지로 취급이 당할 것이다. 소름 끼친다. 즉시 사퇴하라라고 촉구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투표를 잘못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것도 그렇고, 이번에 뭐 오송 참사 관련해서도 충북도지사 청주시장을 왜 충청도에서 자꾸 그런 사람들을 뽑았느냐, 충북 시민들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댓글들도 제가 좀 봤는데, 시민들은, 유권자들은 제한적이고 정제된 어떤 날 것이 아닌 정보들을 편향적으로 습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뽑았던 것도 다 비슷한 맥락이에요. 물론 투표를 시민분들이 정말 신중히 했어야 했고, 이런 뭐 이범석, 김영환 같은 이런 지자체장들을 뽑지 말았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시민들이 어떤 표면적인 일부의 그런 정보만 갖고 이 사람들을 속속들이 파악한다는 건 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후보들을. 그런 의미에서 시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그리고 시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줄 이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언론에 대한 인식이 이런 사람을, 본인과 생각이 다르면 다 공산당 기관지입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사람을 방송통신위원장에 앉힌다? 이게 지금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이 나라가 정말 큰 위기가 올 것이다. 무조건 막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윤재옥 원내대표 또 무슨 말을 했을까요? 이재명 기시다 서한의 대선 불복인가? 또 다른 외교망신 자초. 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제 기시다 총리에게 해양 방류 오염수 관련해서 좀 보류를 해달라 이렇게 서한을 보냈어요. 정말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이게 야당 당대표로서 정말 아주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죠.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또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국제기구와 관련국 사이에서 논의된 적이 없는 이런 5개 요구사항을 왜 보내느냐, 생뚱맞다. 우리 정부의 외교 방침과도 어긋난다. 아니, 대선 불복 심리가 아니냐 이러고 있는데, 우리 정부 외교 방침이 뭔데요? 일본 정부에서도 소문에 의한 손해까지도 보상을 하겠다, 어민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물며 그 중국 정부에서도 자국민들을 생각을 해서 일본 수산물은 수입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오염수 방류되는 거 괜찮다, 안전하다라면서 홍보자료 만들어서 배포하는 거,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외교 방침입니까? 이거를 야당이 따라야 됩니까? 그리고 국내에서 더 이상 오염수 방류에 대한 호응이 없자 일본 정부를 자극을 해서 이슈를 재점화해보려고 한다. 국내에서 왜 호응이 없어요? 오염수 지금 찬성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이러면 안 됩니까? 야당 당대표가? 아니,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제1야당 당대표를 범법자 취급하면서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야당과는 협치는커녕 그 어떤 작은 상의조차 한번 하지 않은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독재, 도저히 오염수 방류만은 두고 볼 수 없어서 야당 당대표가 일본에 서한을 보낸 건데 이게 무슨 대선 불복입니까? 국민들의 외침에 응한 것뿐이에요. 이재명 대표는 아주 정말 잘하셨습니다. 제대로 야당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억지를 부릴 게 아니라 정말 국민들이 오염수 방류를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그것부터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제강TV 오늘의 정치 논평 여기까지입니다. 날이 정말 덥습니다. 여러분들 폭염 조심하시고요. 항상 물 많이 드시고요. 운동은 좀 삼가하시고요. 마제강TV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